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일요일입니다. 선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날은 오늘까지 합쳐 열흘밖에 안 되네요. 양쪽에서 다 나오는, 양쪽이라는 게 꼭 두 당만 아니지만 크게 갈라서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라는 양쪽에서 나오는 정책 대결들을 보면 사실은 안보 문제를 제외하고는 선을 긋기가 사실 그렇게 매끄럽거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의 고민이 충분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거는 선거고, 저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또 오늘 또 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안 안보협력회의에서 ARF죠. 일본의 오노데라 수상과 우리 송영무 장관의 일본의 방위상과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데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각각 북한에 대한, 혹은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안보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아시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오노데라 이 방위상의 경우는 초점이 25년간 북한이 해온 짓을 보면은 믿어서는 안 된다. 잘 될 것 같지만 회담하고도 바로 엉뚱한 짓 하고, 94년 제네바 합의하고도 사실 핵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핵을 없애겠다고, 개발 안 하겠다고 제네바 협상을 했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해오고 돌았으면은 도발하고 하지 않았느냐. 송영무 장관은 물론 그 말에 맞붙은 건 아니지만 기자들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오노데라 방위상의 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송 장관은 한마디로 웃긴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신경질적이라는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사진으로 나오는 거 보면 아주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뭔 소리 하느냐, 그때는 과거다, 지도자가 달랐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이 우리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라는 게 미래를 향한 길에서 약속을 보장하는 시각에서 지금 통 큰 결단을 하고 나오는 북한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건 한국의 국방장관의 답변이 아니죠. 물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답변이에요. 북한의 답변.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노데라 수상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꾸 방위상이 얘기한 것은 팩트는 정확합니다. 단 우리로서는 기분 나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 일 잘 돼가는데 깝죽거리고 일본이 한국만한 무게를 가지고 이 미북 정상회담에 못 끼든다고 해서 약 오른다고 이런 데 와가 초치지 마라, 그 감정이 깔려 있는 것은 저는 1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팩트를 두고 봅시다. 오노데라 수상은 죄송합니다, 왜 자꾸 수상, 방위상은 이 자칫 오해를 하면 김정일 대통령 얘기한 추미애 당대표처럼 저도 욕을 먹겠습니다만 절대로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수상 아베 수상 하도 익숙해서 그런데, 방위상은 과거에 대해서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과거가 이러니까, 그로부터 북한이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믿겠느냐,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가 일본과 완전 무관한 것 아닙니다. 약은 오르죠. 지금 남북한이 주가 돼가 나가는데 일본이 거기에 상응하는, 혹은 그에 올라서는 역할을 러시아만큼도 못하고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배 아파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송 장관이 당신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 우리로서도 북한이 뭐가 변했는지 군사적으로 국방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답을 해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남쪽이 북쪽을 불러내서 이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도였다면 저는 송 장관에게 크게 박수를 칠 겁니다. 근데 지금 송 장관이 한 얘기가 뭐냐? 일본과 한국 편을 가르고 일본 방위상의 편을 들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국방부 장관,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을 100번 지지를 해줘야 되지만 너무 이 지금 핑크빛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북한 주민들이나 김정은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개혁 개방하면서 주민들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의 똑같은 일원으로서 나아가야겠다는 우리는 초점을 두고 지원해줘야지.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가는데 어려울 것이다. 첫째, 의문을 안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의문을, 북한이 진짜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라는 확정을 송 장관은 받으셨어요? 확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확정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디펜스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김정은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개혁 개방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현 체제를 김정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개혁 개방하고 맞는 겁니까? 그대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 김대중 때부터 준 돈을 핵 개발에 썼습니다. 미사일 개발에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호의를 미사일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데에 썼습니다. 이용했습니다. 지도자가 달라졌으니까 지금은 다르다고 송 장관이 얘기하는데 지도자가 어떻게 달라졌죠? 사람 달라졌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그러나 김정일의 핵정책이 김정은에 와서 바뀌어졌습니까? 더 강화됐을 뿐이에요. 2006년 10월 7일 1차 핵실험을 한 후에 김정일이 외무부 성명을 통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 둘째,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세계 비핵화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셋째, 조선반도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핵개발을 하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핵을 안 가지면은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뿐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전부 핵 갖지 마라. 너들 간데 내가 왜 가지면 안 되냐 이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10년 후 그로부터 2016년 5월 7일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완전한 핵보유국이 됐다. 북한은. 때문에 지금부터 비핵화를 시작하겠다. 어떻게? 세계는 비핵화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비핵화를 하겠다. 김정일이 얘기하던 거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달라졌죠? 김정은은 지도자가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졌? 더 김정일보다 적극적으로 가멸차게 더 가속도를 내서 핵개발, 미사일 개발을 했습니다. 갑자기 송 장관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도 청와대에서 문특보에 대해서 각을 세우니까 계속 속된 말로 기를 죽이고 쫑크를 주니까 싱가포르까지 가서 자기 속내를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정말 1년 정도 이 정부의 내각에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자기도 이렇게 해야 살아남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근본적으로 본인 자신이 야 북한을
북한이 진짜 변하는구나.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란 용어가 나오고 미북 간의 종전선언을 논의하고 합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한반도가 평화정착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정말 국방장관이 믿는 건지. 이분 말씀을 보면요, 국방장관님 얘기가 아니고 통일부 장관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국방정책에 대한 대변인입니다. 통큰 결단하고 나오는 북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거는 북한의 이성거이나 김영철이나 김정은이가 해야 될 얘기예요. 북한이 통큰 결단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통큰 결단을 했습니까? 끝까지 트럼프에게 매달리면서 체제 보장 안 해주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종전선언 해달라라는 그거 끌어내는 것이 통큰 결단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에게는 뭐라 크게 얘기했습니까? 이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테니 전장권 빨리 넘가라. 종전선언만 하면 북한이 핵 없앱니까? 종전선언만 하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없어져요? 종전선언만 하면은 대한민국 군사력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넘었습니까? 종전선언만 하면은 전자권을 가져와도 됩니까? 뭐가 정리가 됐죠? 종전선언으로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덕 봅니까? 국방력에서 우리가 덕을 보느냐고요. 국방정책에서 우리가 덕을 보느냐고요. 이건 정말 국방부 장관님 뭐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권이 계속 가도록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면은 국방부 장관님은 차라리 국방장관보다 통일부 장관이 낫습니다. 사실 이 정부 통일부 장관도 없애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의 조 장관의 인격이나 능력의 유무를 논하는 게 아니라 혹은 능력의 위와 아래를 논하는 게 아니라 송 장관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는 통일을 논하는 게 아니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면은 통일부 장관 필요 없죠. 문 대통령이 원하는 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 차례 이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를린 선언에서부터 통일 관심 없고 평화 공존이에요. 평화 공존을 하기, 정말 평화 공존이라면 좋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반대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평화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야 자동적으로 평화 공존이 됩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이란 말을 김정은에게 약속해주라고 트럼프에게 비틀고 트럼프에게 아첨하고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이고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미국이 생각하는 것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석 달 전에 워싱턴에 가서 마치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갔다고 전달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지금이야말로 종전선언이란 말을 국방부에서 평화정착의 시작이라고 해석해서도 안 되고 그 말을 인용 자체도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 5,150만 원 가장 강력한 결단력과 국방력을 키우고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키우는 것이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지금 전자권을 바로 돌려 가져간다 손치더라도 지금이야말로 국방장관이 나와서 해야 될 얘기가 뭡니까? 아직은
전작권 이양 문제를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완전한 핵이전, 핵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핵탄두를, 핵물질을 북한 영토에서 밖으로 내보낼 때까지는 전작권 이양 얘기해서 안 됩니다. 이게 국방부 장관 입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을 하느냐. 저는 누구보다 송영무 장관이 되는 것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직고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도 그분이 하면 좋겠다고 한 게 같은 송씨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군력 증강을 시키지 않고는 큰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중국 보십시오. 미국과 어깨를 겨루기 위해서 지금 모든 에너지를, 군사력의 모든 에너지를 두 군데 딱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보력과 해양력입니다. 그 정보력은 뭐와 관계되냐? 핵무기 미사일, 요격 미사일, 해양력은 핵잠수함, 핵항모, 이쪽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를 제패한 국가들, 제패한 적이 있는 국가,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미국, 일본 다 해양대국입니다. 한국도 명실공히 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북아 국가들과 어깨를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양국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해군력 증강은 이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해군 출신이 장관을 하는 것이 국가의 국방력 증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해상교통로의 수호라는 것은 우리의 경제의 젖줄입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7개를 만들어 가지고 지나갈 수 있니 없니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손을 잡고 그게 맞서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1대1로의 손을 들어줄 게 아니라 인도, 아시아 태평양 협력에 우리가 핵심 멤버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해군이 이 나라를 한번 끌어가는 모멘텀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전술핵 문제라든가 우리 전력에 필요한 얘기들을 필요할 때마다 많은 눈총을 청와대로부터 받으면서 핀잔도 들으면서 잘 지켜왔는데 지금 싱가포르 가서 회의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실망 정도가 아니라 야, 나라가 이제 국방부도 없어지는구나. 정말 국방부도 없어요. 그래 놓고 또 기자가 뭐라고 물었는지 모 학자라는 거 딱 깨놓고 얘기해서 문득 봅니다. 포린 어페어지에서 평화협정 체결하면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피하게 대두될 수 있다라고 쓴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 학자 틀렸다. 꼭 그렇게 하라는 법 없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은 철수 안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쯤에서 나는 큰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게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건가? 다시 말하면 송국방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와 달리 이 역사적인 그리고 남북이 하나 돼가 하려고 하는 데에 일본이 감히 나서가 촐싹대면서 초치지 마라. 우리는 큰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한 자리 나와준 북한에게 감사하다고까지 표현을 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협정 체결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와 될지도 모른다는 데 대해서 그건 학자의 얘기고 자기는 동감 안 한다 하는 얘기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른 대안이 있다든지 그렇게 안 갈 거란 얘기지. 두 번째로는
이미 종전선언을 대통령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고 트럼프도 거기까지 생각했다면 미국 간이 종전선언하고 우리 대통령이 지금 싱가포르 가고 싶은 난리가 났어요.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 그건 하도 트럼프가 You stay silently. You just keep shutting up. 입 다물고 좀 제발 가만히 있거라. 운전사니 중재자니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미국 정상회담 할 때까지는 열릴 때까지 입 조심하라 하니까 감히 말은 못하고 계속 신중함을 기하면서라는 용어를 넣지만 얼마나 가고 싶으면은 행정관을 싱가포르에 보내가 있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송국방도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연결되고 평화협정을 연결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되더라도 그것의 단초가 되는 주한미군 철수의 단초가 되는 종전선언은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송국방이 생각한다 하면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자기의 본심이라면. 아니면 정말 북한의 인민무력부장, 총참모국장, 총정치국장으로부터 야 우리가 이래도 너하고 우리하고는 핵도 너들한테 안 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남쪽에 대한 도발도 없고 우리도 재래식 군축까지도 지금 구체화를 다 하고 있어. 그리고 정말로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군사력 감축하겠어 라고까지 얘기를 들었는 건지 저는 그 가능성은 0.00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도자가 바뀌었으니까 북한은 바뀌었다. 다른 나라다.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방과 개혁을 하겠다. 그 체제는 개방과 개혁과는 거리가 먼 체제입니다. 그 앞뒤가 안 맞는 상충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 원치 않는다 하면서 전작권 이양은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어느 게 정말 진짜냐고요. 매티스 장관의 표정을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 명칭이 수상 방위상 장관 대통령 계속 헷갈리는데 용서하십시오. 생각이 전부 선거에 가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흔들면서 김정은 보고 10일 날 만나자 이거 선물로 줄 테니 라는 결론에 거의 그 결론에 이르렀던 거죠. 저는 처음부터 트럼프 장관이 그 카드를 낼 걸 저는 그 가능성밖에 없다고 수도 없이 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김정은이 처음부터 끝까지 몰고 나가는 게 체제 보장이에요. 지금 송영무 장관도 종전선언을 해주면 북한이 체제 보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왜? 김정은이 원하는 체제 보장은 종전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가지 요건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원하는 체제 보장의 의미는 갈 길이 1000리가 남았습니다. 1000만리가 남았어요. 매티스 장관 다시 얘기하면 매티스 장관의 얼굴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흔들면서 김정은을 싱가포르에서 만나자 하는 자체에 대해서 전혀 해피하지 않는 얼굴입니다. 그 뒤에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철수는 양국 정상 간의 문제가 아니다. 내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거니까 함부로 떠들어 제끼지 마라.
그 전에 셔먼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들 한 얘기가 뭡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할 바에는 우리가 아예 한미동맹을 깨고 우리 스스로 나오겠다. 거기까지도 아니었습니다. 한미군사훈련을 북한이 축소하라 혹은 하지 마라 할 때 그 말을 따라가 한국이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되풀이 한다면은 차라리 주한미군 철수하는 게 낫다. 더 나아가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한국이 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먼저 나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매티스의 마음도 똑같아요. 이 보자보자하게 한국이 하는 짓이 정말, 이건 은혜도 모르고 X와 X도 구분 못하고 천방지축이고 국가의 전략 비전이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게 한국의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맞장구를 쳐주니, 이때까지는 그래도 대통령이 얘기할 때마다 그건 옳지 않다든지, 문특보가 하는 얘기는 지나치다든지, 학자로서 그냥 하는 얘기다. 지금도 뭐 나를 세우는 건 문특보라는 사람에게만 나를 세우고 있지. 에? 일종의 경쟁의 호 나가서 까불지 마라. 네가 뭔데? 이건 그대로 보여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군사전략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유지해와야 할 그 목소리에는 좀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져야 국방장관, 이분들의 톤이 전부 김정은의 결정이 잘 된 것이다. 김정은이 잘하고 있다. 트럼프에게 종전선언을 얻어내도록 애를 쓰는 것 자체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런 결단을 해준 북한이 대단하다. 참 환장하겠습니다. 어깨에 힘 다 빠져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송 장관님, 입장을 분명히 하십시오. 장관은 길어도 4년으로 끝납니다. 뭐 5년입니까? 5년 죄송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 디스카운트를 했네요. 아무리 오래 해도 5년을 끝납니다. 물론 그 다음 또 다시 다른 대통령 들어오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전략의 방향에 따라서 국민의 안보와 국가의 안전이 휘청거립니다. 그걸 장관이 결정하고 장관이 국민을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제발 송 장관이 북쪽은 지도자가 바뀌었다. 그리고 남북이 함께 나가려고 이렇게 노력한다. 이런 대단한 결단을 한 북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본인의 진심으로 한 얘기, 본인이 진짜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국무위원회 한 사람을 어쩔 수 없이 했는 말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니면은 본심에서 진심으로 본인이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공감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제가 6월 5일이 되면 이 방송을 시작한 지 1년이 됩니다. 6월 6일 방송부터는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있지만 따라가서가 아니라 저도 회원제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의미 있는 댓글을 써주시고 또 저의 목소리를 지지해주는 분들의 어떤 탄탄한 기반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습니다.
그냥 시간 남아서 한 2, 30분 떠들다가 그냥 카메라 닫고 치우는 여자구나.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제 열정을 쏟아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작은 미랄이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기억되어야 될, 명심해야 될, 우리가 똑같이 같이 깨우쳐야 될 문제들을 저는 지적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여 주시는 분들, 앞으로 제가 끌고 가는 방송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